조립 영상은 제가 잘 올리질 않는데, 이제 이걸 왜 올리냐면, 이 케이스가 예전에 제가 가성비 되게 좋다고 말했던 언더바 케이스예요. 언더바 케이스인데, 이제 밑에 빨간색 라인, 그것은 없어졌어요. 그냥 검은색 민자입니다. 이 케이스를 이제 제가 이제 기본 케이스, 그러니까 케이스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케이스로 하려고 했었어요. 언더바 케이스로. 왜냐면 1만원대 초반에 후면팬이 120mm가 달려 나왔어요. 그런데 케이스가 원래 출시가 처음 되잖아요. 신품이.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이 한 26,000원에 팔려고 했었다? 그러면 한 22,000원에 출시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좀 잘 팔리잖아요. 가격을 올려요. J110도 그렇고 아수라도 그렇고 뭐 허접한데 컴퓨터 잘 모르는 애들이 많이 사가지고 유명해진 케이스 볼트론도 그렇고, 아마 유튜브 보는 애들의 대다수가 볼트론 케이스가 좋은 줄 알 겁니다. 볼트론 케이스는 내부 기구 설계도 구형이고, 그 앞에 끼우는 DVD 쪽에 하드를 달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 나사 구멍도 안 맞아요. 하드 나사 구멍도. 그래서 하드를 끼우려면 거기를 드라이버로 해가지고 구멍을 넓혀야 됩니다. 여튼 이 언더바 케이스로 이제 그 당시 이제 요거 기본 케이스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요게 좀 바뀌었어요. 이게 밑에 빨간색 라인 하나 없으니까 앞에가 너무 이게 밋밋해진 거야. 이 빨간색 밑에 라인 하나 딱 있을 때는 뭔가 딱 요거네. 요 플라스틱 요거 따로 있죠. 요거입니다. 이게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요거 없어지니까 약간 밋밋하고, 그리고 가격도 이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처음 출시할 때는 12,000원, 13,000원이었는데 이제 몇 달 지나니까 이걸 16,000원, 17,000원까지 올렸습니다. 언더바 케이스가. 상단 파워는 뭐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후면팬이 120mm고 미들타워이기 때문에 바닥 공간 이만큼 많이 남잖아요. 그리고 물론 하단 파워 케이스가 고사양 시스템엔 더 맞는 그런 구조지만, 누군가 뭐 저한테 야 그냥 사무실에 쓸 건데 컴퓨터 하나 맞춰주면 저 상단 파워로 맞춰줄 거예요. 하단 파워는 말했듯이 여기에 먼지가 많이 껴서 관리를 안 하면 여기가 파워 흡입기가 막혀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하단 파워 케이스일 때 파워를 이 흡입구를 이 위쪽으로 달 수 있도록 거꾸로 돌려서 달 수 있도록 여기 나사를 이중으로 만들어 놨는데, 요즘 나오는 거 커넬 케이스도 그렇고 뭐 해치6도 그렇고 디오 케이스도 그렇고 모두 파워 흡입구를 아래쪽으로만 할 수 있게끔 이 구멍을 하나밖에 안 뚫어 놓더라고요. 멀티로 안 뚫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3단 파워로 해야 돼요. 그렇게 뭐 먼지 신경 안 쓰고 하려면. 요거를 왜 찍게 됐냐, 커넬 케이스가 제가 그 당시 리뷰는 되게 좋게 올렸지만 제가 안 쓰고 있습니다. 아예 안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전면팬이 RPM이 너무 높아요. 전면팬 RPM이 너무 높고 저항 달아야 돼요. 그거 전면팬에 저항 달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높아요. 쓸데없이 너무 올려놨어요. RPM이 2000 이상입니다. 거의 2000이 뭐야, 거의 2500 되는 것 같은데. 시끄러워요. 지금 이거 보면 엄청 조용하죠. 소음 납니까? 컴퓨터는 이 시스템에 쿨링에 문제가 없으면 팬이 많이 달리면 좋지가 않아요. 왜 자꾸 팬 많이 달리면 좋은 거죠. 팬 하나 달리나 3개 달리나 4개 달리나 100개 달리나 20개 달리나 10개 달리나 하나 단 거랑 10개 단 거랑 케이스 쿨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 달리는 게 낫지. 왜 여러 개를 다뤄. 그냥 재미로 막 다는 애들 있어요. 막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그 나중에 시끄럽기만 해요. 커넥 케이스처럼 RPM 높은 팬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위 하면서 계속 소리 나지. 이 핵심적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옛날부터 쭉 이렇게 그렇게 돼 왔었던 거는 어떤 것이 바뀌게 되면 그걸 알기 전까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지금까지. 저도 옛날에 이 CPU 팬은 이제 4핀이고 뭐 이런 후면팬이나 케이스 팬은 3핀이잖아요. 근데 CPU 팬은 팬 속도 조절이 되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4핀은 조절되고 3핀은 조절 안 되는구나 하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에서 그 당시 찾았어요. 한 3년 전인가? 3년 전에도 한번 찾았고 한 8년 전에도 찾았는데 자료가 없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찾아서 이제 알았던 바로는 이제 선 4가닥 중에 한 가닥은 그냥 2가닥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고, 한 가닥은 신호 RPM 측정선,
또 하나는 조절선이라고 돼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3핀선은 하나는 RPM만 측정하는 거구나. 요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개념을 알고, 그 당시에 이제 그 RPM 조절하는 방식이 그 신호를 이제 보내고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변화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공부를 하려다 하다가 그냥 패스했습니다. 그냥 4핀이면 조절되고 3핀이면 조절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몇 년 또 지났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한번 찾아봤는데 또 뭐지 찾아봤는데 또 없어. 그냥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이 파워 안에 있는 펜 있잖아요. 이거 2핀이지 않습니까? 펜 2개, 선 2가닥이에요. 근데 펜 속도 조절이 되는 거야. 잠깐만. 야, 그럼 이것도 펜선 2개인데 조절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예전에 몇 번 말했듯이 우리 LED 전구 있잖아요. 조광기 그거 조절하잖아요. 그 모텔 가면 불빛 조절하는 거. 그거 선 2가닥이에요. 조절되잖아. 그리고 미니카 모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1.5V짜리 배터리 하나 끼우는 거랑 2개 끼우는 거랑, 하나 끼우면 천천히 돌죠. 그 모터가. 근데 2개 끼우면 뺑 하고 돌지 않습니까? 이 펜도 마찬가지. 이게 12V용이잖아요. 근데 우리 USB 있잖아요. USB는 5V잖아요. 5V 연결하잖아요. 원래 12V 연결하면 3000rpm으로 왱 하고 돌아야 되는데 5V 연결하면 왱왱왱 천천히 돕니다. 즉 전압 조절을 통해서 이제 파워펜이 속도가 조절된다는 거를, 2핀도 펜 속도 조절이 되고 3핀도 조절이 된다. 하지만 메인보드에 연결하는 거는 전원 공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절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지난 10년간 쭉 그렇게 알고 이제 왔는데, 나 며칠 전에 PC온 그 블로그 보는 분, 그분이 아니다고 보드에서 이제 바뀌었답니다. 보드에서 이제 예전에는 PWM이 여튼 그 방식, 펄스 신호로 왔다 갔다, 신호로 이제 그냥 그거 자세히 찾아봐요. 설명하기 어려워. 나도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 그 주기를 간격을 조절해가지고 이제 빨리 돌게 천천히 돌게 하는 것 같은데, 여튼 이제 메인보드에서 그 신호를 통해서라고 설명할게요. PWM이 펄스, W가 뭐더라? 나도 몰라. 또 찾아봐. 이분이 이제 예전에 이분도 이틀 내내 이것만 찾았대요. 예전에 저도 좀 찾다 짜증나서 관뒀거든요. 이분이 대신 열심히 찾아줬습니다. 이거를 쫙 설명을 해놨어요. 쫙 설명을 해놨는데, 이 PWM이었나? PWM 맞네요. PWM이 펄스, WID, 이거 그 넓이 아냐? 이거 뭐라고 읽는다? 모듈레이션. WIDTH. 제가 영어를 뜻을 보면 해석을 하는데 읽을 줄을 몰라요. 왜냐면 이제 군대에서 수능 공부를 했어요. 군대에서. 그래서 스펠링을 보고 이거를 읽지를 않고 이 스펠링을 보고 뜻을 제가 공부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그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누가 이걸 읽는 법을 알려줄 사람. 그래도 영어 그거 80점 만점에 저 거의 70몇 점 맞았어요. 거의 되게 많이 맞았어요. 해석만 하면 되니까, 독해니까. 이거 뭐라 그러는 거야? with. 여튼 발음이 거지 같네. 펄스 웨이트 모듈레이션이 줄임말로 펄스폭 변조라는 뜻입니다.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 관계상. 원래는 그 PWM 신호를 재현한 방식으로 이제 펜 속도 조절을 지금까지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미니큐브형 케이스 있잖아요. 그 흰색 펜 달린 거. 그 60mm 펜인데, 70mm 펜인데, 그 RPM이 되게 높은 펜이 들어있어요. 그게 3000rpm짜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H110 모드에다 H310 모드에다 그 큐브형 케이스를 저기 소아과 두 군데에서 샀기 때문에, 한 군데 소아과에서 조립할 때는 조용하게 잘 돌았어요. 그 당시 H310 모드였어. 그런데 두 번째 그 똑같은 케이스 또 샀죠. 거기다 했는데 겁나 빨리 도는 거예요. 보드도 똑같이 H310 시리즈인데 모델은 다르지만, 그래서 뭔가 이거 뭐지? 그래서 케이스 제조사에 전화했습니다. 제가 펜이 바뀌었나요? RPM이 너무 높은 펜으로 바뀐 것 같다니까? 아닌데요? 처음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펜을 사용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지? 이상하네? 같은 펜인데.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저기 기록돼 놨습니다.
같은 펜인데 어떤 메인보드 연결하면 빠르고 어떤 메인보드 연결하면 천천히 돈다. 그래서 아니 이게 그 3핀이거든요. 이거 3핀. 뭔가 했습니다. 그냥 그런 줄 알고 이제 바쁘니까 제가 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가지고 이제 시대가 변화해서 이 메인보드에서 이 파워 펜 있잖아요. 이것처럼 전압을 통해서 이제 펜 속도 조절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제 나 몰랐지.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줄 모르고 옛날 지식에 갇혀 있었던 거지 뭐.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 언더바 케이스 있잖아. 이거 후면펜. 제일 처음에 H310과 H110은 어떤 보드는 되고 어떤 보드는 안 됩니다. 근데 H410은 되는 것 같아요. H410부터는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기가바이트 보드인데. 그때 H310에 이제 후면펜 요거를 했었을 때, 언더바 케이스, 펜 속도 조절이 안 됐었어요. H310, H110에. H410에선 뭐, 5V로 내렸다가, 6V로 올렸다가, 10V로 올렸다가, 왔다 갔다 전압 조절을 지원을 하면, 이거 펜 속도 조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바 케이스, 요거를 이제 조립을 했죠. 조립을 하고, 컴퓨터를 켜봤는데, H110 보드에서는 이게 윙 하고 돌았어요. 1500rpm 정도로. 이거 겁나 조용한 거예요, 지금. 완전 조용한 거에서, 제일 처음에 펜이 바뀌었나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역시, 이제 H410 보드에서 이제 바뀌어서 전압으로다 이제 조절이 되는 거죠, 펜 속도가. H110에서는 신호로만 조절이 되다가. 근데 그거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겠어요. 메인보드가 4핀으로 되어 있으면, 전원부가 4핀으로 되어 있으면 그거 지원하는 거고, 3핀으로 되어 있으면 지원 안 하나? 왜냐면, 예전에는 저기 시스템 펜은 3핀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H410도 이게 시스템 펜도 4핀입니다. 4핀. 지금 4핀이죠? 예, 4핀입니다. 4핀으로 되어 있으면 지원을 하는 건가? 전압으로. 후면 펜이 파워 직접 연결 4핀 방식이 아니라 메인보드에 연결되는 3핀으로 된 방식을 사야지만 겁나 조용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이오스 조절하면 되니까 스마트펜 컨트롤러 이제 들어가서 지금 CPU 펜이 있죠. CPU 펜은 뭐 당연히 있고, 이제 여기 보면 시스템 펜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펜 바꾸고 이 3핀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노멀입니다. 노멀. 슬라이드 천천히 돌게 바꾸면 지금 600으로 떨어지죠. 600으로 598, 500. 그런데 이거를 이제 풀로 바꾸면 이게 최대 RPM이 1500인가 그럴 거야 아마. 1300 올라가죠. 1300 정도 되네요 최대 RPM이. 예. 전압으로 조절을 합니다. 3편이 이제 소리가 확 줄어드네. 들어보면 슬라이드 할 때 이 정도 소리가 아예 안 납니다. 600입니다 지금. 근데 풀로 하면 소리가 확 올라가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언더바 케이스를 기본 케이스로 이제 써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오토로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니까 완전 조용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지. 왜냐면 저기 커넬 케이스도 그렇고 디오 케이스도 그렇고 후면펜 RPM이 좀 높아가지고 좀 이렇게 솜이 약간 휘잉 하는 게 있으니까 극도로 조용한 시스템을 원하시는 분들은 후면펜이 이렇게 케이스에 연결되는 3핀 방식인 거를 사셔야 됩니다. 어떤 보드가 전압으로 펜 속도 조절을 지원하고 안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보니까 요거 저장하고, 그러니까 H390 요 케이스 요거는 무거워. 이거는 후면펜이 이제 3핀 똑같이 3핀 연결 방식인데 3핀 이 보드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거 똑같은 보드예요. 이거랑 3핀 연결인데 이 H410 보드처럼 DC 전압을 통해서 펜 속도 조절을 지원하지 않는 보드라고 해도 이건 최대 RPM이 1100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전압이 조절되는 것에서 한번 꼽으면 어떻게 될까 해서 꼽아봤습니다. 아니 어제는 분명히 이거 풀스피드 있잖아요. 이 풀스피드로 했을 때랑 이 슬라이언트로 했을 때랑 이 펜 RPM이 안 바뀌었는데 오늘 바뀌네? 와, 난 미치겠다. 분명히 똑같이 했어. 2번이나 해봤어. 요즘 들어 정신이 좀 나가나?
이거 안 바뀌어 신기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다시 해보면 바뀌네요. 지금 근데 요거 지금 요 H390 케이스 팬이 이제 풀스피드로 하면 이게 1100 정도 될 거예요. 1010, 1100 정도 되죠. 1000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슬라이트로 바꾸면 500, 400, 300까지 떨어질걸요? 470까지 떨어지네요. 460. 근데 처음에 이거 컴퓨터를 사면 세팅이 노멀로 돼 있어요. 노멀로 돼 있으면 지금 400입니다. 그러니까 H410 인텔 10세대 보드를 사면 전압을 한 반 정도 주는 것 같아요. 반보다 조금 더 높게. 그러니까 최대 RPM이 1500이면 한 900으로 돌게끔, 그리고 1100이면 한 600으로 돌게끔 노멀로 해놓으면 그게 설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410 보드는 RPM이 좀 높은 팬을 연결을 한다고 해도, 바이오스 안 건든다고 해도, 그 컴퓨터 잘 모르는 분들 안 건든다고 해도 이게 빨리 안 도는 거죠. 조용히. 그러니까 커넬 케이스 같은 경우 후면팬 커넬 케이스는 직접 파워 직접 연결이라 해당 안 되지만, 그러니까 후면팬 RPM이 약 2000 2000 가까이 되는 빨리 도는 팬이라고 해도 H410 보드는 전압이 좀 조절이 되어 있어요. 모기 한 마리 여기 들어갔다. 아이씨. 전압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하게 돕니다. 훨씬 더 조용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거죠. H390은 근데 원래 팬 RPM이 너무 낮아가지고 500, 지금 500입니다. 풀스피드로 해도 느려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보드 제조사 애들이 그 메인보드에서 이제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에서는 전압을 조절해서 팬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지원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푹 하고 지원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그리고 스펙트럼 케이스에서 제가 후면팬이 좀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왜 그랬냐면 메인보드에 이제 전원을 연결하는 그런 팬들은 보통 보면 지금은 이제 120mm 팬에 막 저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저런 것들이 없었죠. 후면팬이 메인보드에 연결되는 3핀 방식이 당연히 예전에 H1110, H82, H91 다 그거 속도 조절 안 됐죠. 그 당시 보드들은. H110도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데 팬 RPM이 낮은 걸수록 좀 비싸요. 제가 팬 거의 다 사보지. 신기하면 사보고 궁금하면 사보고 그랬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RPM이 낮은 팬이 가격이 좀 비쌉니다. 80mm를 기준으로 하면 70mm, 80mm는 RPM 낮은 팬도 없었어. 다 높아. 다 80mm 팬 중에 RPM 낮은 거 찾으려고 제가 엄청 찾았던 기억이 나. 그 뭐더라? 어디 거다? 딥쿨에서 나온 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RPM 1700, 1800인 거 그거 찾았는데 그 금액이 다른 거는 3,000원, 4,000원인데 그거만 6,000원이야 또. 그래서 RPM이 좀 낮은 팬들이 가격이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스펙트럼 케이스 그 80mm 보드 팬 괜찮은 거라고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RPM이 낮은 팬이 대부분 좀 비쌌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스템 쿨러라는 것이 유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RPM의 다양한 이제 소비자도 나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RPM 개념도 없었어요, 사람들. 그냥 이편 꼽으면, 야, 너 빨라, 이편 꼽으면, 다 이랬어요. 지금 깨달았으니까 지금 자신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만약에 지금 H410 시절부터 컴퓨터 부품을 H310 시절부터 컴퓨터 부품을 안 사람은 3핀이 왜 조절이 안 돼? 전압으로 다 조절되는 거 이렇게 말하겠지만, 775 시절부터 AM3, H6, H81 그 시절을 다 겪어본 분들은 알 겁니다. 무슨 말했지? 여튼 RPM이 이제 70mm, 80mm, 92mm 팬에서는 대부분 다 높게 나왔어요. 2800, 3000 파워 직접 연결하는 건 그나마 좀 낮아. 파워 직접 연결하는. 근데 그것도 2000 넘었어. 그래서 이제 제가 돌보고 RPM이 되게 낮네? 그럼 비싼 팬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튼 이제부터 그 케이스 하실 때는 후면팬이 80mm든 92mm든 120mm든 메인보드 3핀에 연결하는 것을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파워 직접 연결보다. 후면에 사용되는 팬은
최대 RPM이 1500인 팬이 딱 적당해요. 이거보다 더 이상 빨리 돌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보다. 커넬 케이스, 여기 있네, 커넬 케이스. 커넬 케이스 여기 있는 거, 요거. 요거는 너무 빨라요. 2000이야, 2000. 그리고 여기 디오 케이스, 요것도 지금 펜 품질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리뷰할 때는 RPM이 높지 않다고 되게 좋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 개를 지금 쭉쭉 사고 있는데, RPM이 좀 높은 펜이 달린 모델도 있습니다. 이것도 바꿨나? 소음이 좀 있어요. 윙 하는 소음이. 윙 하는 소음이 있습니다. 지금 RPM 1500을 보면, 바람 소리 조금 나죠? 뒤에서 들어야 되나? 근데 바람 소리가 되게 귀를 가까이 대야지만 들을 정도고 그냥 사용하면 아예 안 들릴 정도예요. 근데 커넥 케이스는 그냥 좀 떨어져 있어도 들리고 이거는 좀 떨어져 있어도 소리가 윙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거 RPM이 1500 이상, 지금 1300 정도 되면 바람 충분히 나와요. 이 정도. 그래서 요거를 바이오스에서 또 설정을 바꿀 수 있도록 슬라이드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프도 만들 수 있네요. 기가바이트가 예전에 이지튠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되게 좀 짜증났어요. 이 바이오스 펜 속도 조절하는 게 제일 괜찮았던 데가 어디냐면 ECS야. ESF. ESF는 저 바이오스 들어갈 필요도 없어. 윈도우 화면에서 이제 EC도 물론 바이오스 안 들어가서 되는데 사용하기가 좀 까다로웠어요. 근데 ECS 바이오스 펜 속도 조절 프로그램은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아이콘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로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해한 다음에 이제 적용 누르면 그렇게 바뀌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 H81 보드에서 그렇게 H61, H81에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24 되게 괜찮았어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기가바이트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조절하기 편하게.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온도를 따라서 얼마만큼 돌 건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커넬 케이스를 기본 케이스로 하는 업체는 소비자 입장을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소리 나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쓰는 데 있잖아요. 저번에 서버 컴퓨터 있잖아요. 가지고 온 거. CPU 쿨러 두 개에서 왜 하고 굉음이 나는데 그냥 그대로 팔아요. 그리고 요거 전에 올린 영상 올렸나? 그 프로펠러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스타 보드는 펜 속도 조절을 안 하면 최대 RPM으로 돌아요. 바이오스타 보드는 무조건 바이오스 들어가서 펜 속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펜 속도 조절을 안 해서 인텔 점프 쿨러가 RPM 최대 RPM 거의 3500으로 왱 하고 돌아가지고 결국엔 프로펠러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그거 컴퓨터 처음에 보낼 때 엄청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판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소음 있는 케이스는 절대 팔 수 없다. 소음이 있는 상태로는 절대 팔 수 없다. 저 소음 있으면 싹 바꿉니다. 요게 이제 제가 이제 기념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념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요 펜이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단종됐어요. 그래픽카드 HD4870이 온도가 너무 높은데 제조사들이 너무 조그만한 히팅싱크랑 펜을 달았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맞게 가운데 80mm 양쪽에 60mm 펜을 달아서 요렇게 튜닝해서 팔았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팔았어요. 커넬 케이스도 그렇고 디오 케이스도 그렇고 펜 연결이 전원부 연결이 이렇게 메인보드 연결이 아니라 파워 직접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펜 속도 조절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파워에 직접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항을 달아서 여기 요렇게 생긴 저항이 있어요. 4핀 저항이. 그걸 달아서 낮춰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디오 케이스에 제가 저항을 달아서 청주로 컴퓨터 보내는 분에게 저항을 달아가지고 제가 보냈습니다. 디오 케이스인데 처음에 사면 후면펜이랑 전면펜이랑 4개를 다 같이 합쳐놨어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전면펜이 소음이 나면 저기 전면펜 전원부를 이제 뽑아버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싼 케이스에 펜 많이 들어간 건 펜 그 수명이 길지 않아요. 펜이 좋은 게 안 들어있습니다. 당연하죠. 뭐 녹투학 펜 같은 게 들어있겠습니까? 이게 후면펜이네요. 그냥 막 꼽아놨네. 일반적인 업자는 그냥 이렇게 꼽아요. 이거 풀기 귀찮아서 저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중요성을 모르더라고요. 이거 빼서 후면펜은 이제 연결하지 않고 이 전면펜만, 왜냐면 펜 3개가 RPM이 좀 높은 상태에서 윙 하고 도니까
시끄러운 거죠. 요거 저항을 껴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근데 저항을 이걸 달았는데도 이게 몇 옴짜리지? 56옴이네요. 56옴짜리를 달았는데도 팬 RPM이 거의 한 1500 가까이 돌아요. 이게. 그때 리뷰할 때 샀던 케이스에 있는 팬이 좀 양품이었나 봅니다. 소음이 1도 없네. 1도 없어. 귀에 가까이 대도 잘 안 들리네. 3핀 팬으로 된 거 사야 돼, 이제. 팬은. RPM 조절되게. 바이오스에서 이제 공급 방식 변경이 이제 이루어졌으니까.